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판정 15시간 만에 국립군사의료원으로 이송돼 의료원 내에서 진무를 볼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알람이 울리는 모바일 앱이 출시했습니다. 뉴욕주 감사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요식업 50%가 폐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방안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 매각에 따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파라무스에서 유영호 조각가에 인사하는 사람 조각상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10월 2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판정 15시간 만에 주치의와 의학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원으로 이송돼 며칠간 월터 리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경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위치한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 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주치의는 예방적 조처로 항체 약물 레제너란을 투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업무를 수행했을 정도로 아주 경미한 증상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급한 상황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응급시설과 인력 등이 갖춰져 있는 군사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것이라며 예방조치 차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호프 힉스가 화요일 클리블랜드 토론회에 대통령과 함께 갔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요일 밤은 증상을 보였고 미네소타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어포스 원에 격리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1시쯤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그와 가까운 사람들과 그와 접촉해온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기 몇 시간 전 뉴저지 베드민스턴에 위치한 작은 모금 행사를 들렸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대통령이 무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금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관련 접촉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뒤 미열과 피로 등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마이크 메로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일정을 연기하거나 화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정된 트럼프 가족 관련 행사도 일시적으로 연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선거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10월 15일에 예정되어 있는 2차 대선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알람이 울리는 모바일 앱 코비드 얼럿을 출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의하면 코비드 얼럿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10분 이상 있었는지 6피트 이내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이름 등을 수집하지 않고 위치 추적을 위한 GPS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과 위치는 절대 공개되지 않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알림 노출을 수신받도록 선택해야 하며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10분 이상 6피트 이내에 있는 다른 앱 사용자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앱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앱 사용자와 접촉을 감지하면 휴대전화는 앱 사용자와 이미 코드를 교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공중보건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코드를 업로드하여 익명으로 앱에 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이 앱은 같은 공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앱 사용자와 같이 있을 경우 알림 노출 경고가 표시됩니다.
뉴욕주뿐 아니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주 등에서도 이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앱은 뉴욕 주정부가 연방기금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자선단체에서 받은 코로나19 기금 70만 달러를 들여 개발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주 감사관 토머스 디나폴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뉴욕시의 많은 식당과 술집들이 결코 회복되지 않고 문을 닫을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전 업소들이 오늘은 닫혀있는 현상은 요즘 들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외식 산업은 작년에 23,650개 업소가 입주해 31만 7,8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에서 총 임금 107억 달러를 지급하며 약 270억 달러의 과세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경제 재개방 이후 외식업 고용은 대여행이 닥치기 전인 2월에 비하면 55%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뉴욕주 토머스 디나폴리 의원은 이 숫자는 뉴욕시 내 절대 회생 불가한 식당과 술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픈 레스토랑의 수익은 3월 저점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무원의 무급휴직, 기업들의 정리해고, 제한적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여전히 뉴욕시 식당 업주들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식당 실내 영업의 수용 인원을 약 한 달 후에 50%까지 제한한 바 있지만 업주들은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9월 초 뉴욕시 감염률이 2%가 넘어가면 식당 실내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경고한 바 있어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전망이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뉴욕 시내 44%만의 식당들이 수용 인원 제한 등 조건부로 야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나 업소 운영 방침 제한 완화 없이는 계속해서 폐업하는 업주가 늘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방안을 임시 중단시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권 수수료 등 각종 이민 서류 수수료 조정안 시행이 오늘부터 1,160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시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민 수수료 인상 주체인 전 현직 장관에 대한 임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적인 조치라고 판단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임시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부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대로 이민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 이민자들은 이민 행정 처리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해 당분간 현행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이민 행정이 중단될 수도 있고 소요 예산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민 서류 처리를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부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에 대해 수수료 인상 시행일을 예정대로 준수하게 될 경우 취약계층 등이 이민 혜택을 신청할 수 없게 돼서 공공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파라못에서 유영호 조각가의 인사하는 사람 조각상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미옥 최영기 대표가 유형호 작가와 함께 뉴브리지 메디컬 센터의 이사장인 로버트 파치코의 협조를 받아 뉴브리지 메디컬 센터에 조각상을 설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 장원삼 뉴욕 총영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타인에 대한 존중, 평화를 상징하는 작가의 염원을 함께 나누는 헌정식이었습니다. 예, 좀 너무 기쁘고요. 날씨도 안 좋았다가 이렇게 너무 좋아져서 하여튼 모든 게 이렇게 다 잘 된 그런 지금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유형호 조각가는 작품 인사하는 사람은 인종과 민족, 종교와 정치, 이념의 틀을 넘어 모든 인류가 살아있는 모든 것과 지구와 우주에게 인사를 하며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람다운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인사하는 사람 조각품은 작가의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한국과 대척점에 있는 우루과이의 1호를 출발점으로 지구촌 곳곳에 설치하며 만남과 존중, 경의와 경외,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작가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버겐 뉴브리지 센터는 최영기 대표의 기부를 통해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여기 설치된 인사하는 사람은 다양성, 평등, 보살핌과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여성 목회자 협의회가 뉴욕 소망교회에서 제3차 임실행위원회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장 김신영 목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행사가 9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안전수칙을 지키며 60일간 코로나19 퇴치 릴레이 합심 기도를 열었다며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도미니카 선교지에 마스크 1000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H마트 권일련 대표가 뉴욕 한인회가 전개하고 있는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에 1:1 매칭 기념으로 5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동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디 힘든 처지에 있는 동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건강히 이 시기를 잘 견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우리 식구 전체를 대신해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에 행복한 추석을 기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명절 축제가 웃음, 기쁨,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마지막에 한글로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며 인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NIPD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45분에 플러싱 인근 주택가에서 앤드류 정 씨를 집단 폭행 및 지갑을 강탈한 흑인과 히스패닉계 추정 남성 등이 포함된 용의자 5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 종식되기에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